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아침 7시 38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늘의 뉴스 테마 호재 7가지를 쭉 올려놨는데요. 핵전쟁과 관련 히토류, 또 우크라이나 재건, 원정과 스레드 광고,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와 중국 전기차와 관련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도 또 뉴욕 증시가 이와 같이 파란불로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FED 의장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는데요. 대선 이후에 이어진 트럼프 트레드와 관련된 이런 그 상승이 소강 상태를 보인 가운데 지금 미국 경제 성과가 기준 금리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이런 제롬 파월의 이 발언이 투심을 악화하게 했고요. 금리나 서두를 필요 없다는 이런 발언들이 전반적으로 또 상승을 또 막는 이런 발언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 관측은 이제 투심이 이렇게 또 자극받을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 재개 우려 때문에 이렇습니다. FED 발언과 또 이런 그 상황 때문에 다우, 나스닥, S&P 500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어제 이어서 우리나라도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 가지고 더 갈 길을 잃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공급 우려에도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WTI 서부 텍사스 원유가 조금 상승을 해가지고요, 68달러 70센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사흘 연속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글로벌 원유 공급 이렇게 우려 속에서도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침에 나온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또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제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관찰 대상으로서 제재는 받지 않는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고,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01원으로 1,397원까지 이렇게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1,301원까지 이렇게 약간 또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이런 1,4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까지 불안한 이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말했던 명태균 또 김영선 전 의원 구속될 것이다 얘기했는데요. 오늘 새벽 1시 15분쯤에 구속 소식이 속보로 새벽에 나왔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 인멸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 이런 그 구속으로 인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또 불법 여론조사 이런 상황이 더 일파만파 커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또 어제 이재명의 김혜경이 벌금 150만 원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이재명의 운명의 날입니다. 선거법 1심 선고가 있고 25일 날, 그러니까 11월 25일 날에는 위증교사 관련한 또 선고가 있습니다. 11월이 그래서 위기의 11월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명운이 걸린 사법 리스크 사건 첫 결론이 나올 건데 지난번에 구형이 2년 나왔기 때문에 보통 절반이 2분의 1이 선고양인데요. 1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징역 1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이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이걸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이 벌금형 이상을 맞는다 그러면 이재명은 완전히 정계에서 은퇴해야 되는 이런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2시 30분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 공판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내용도 오늘도 아주 중심에 선 이런 큰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이 굉장히 흐린데 오늘 전국 곳곳이 이제 비 소식이 좀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평균 한 20도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는 좀 포근한 날씨가 계속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지금 어제 보시는 것 같죠? 우리 시장의 움직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최저점까지 떨어졌다가 241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2400선 깨지면 2300선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여기서 잘 공방을 해서 2400선은 버틸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외국인 기관들 매도 굉장히 지금 심합니다. 그저께 CPI가 예상대로 나오면서 12월 금리 인하는 유력하다 그랬는데 오늘 또 새벽에 FED 제롬 파월의 이 발언은 금리 인하 이렇게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이런 소식까지 나오면서 조금 시장이 투심이 약화된 이런 상황이고요. 외환 시장에는 지금 시장의 구두 개입에 불구하고도 환율이 1,400원대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현상까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10분 봉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나마 아침녘에는 조금 버티다가 이 장 후반에 이렇게 쭉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삼성전자가 후반에 엄청난 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9,900원으로 이렇게 삼성전자가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장 후반에 밀어내기 물량 때문에 여기 보시면 갭 하락으로 뚝 떨어지면서 오만전자가 깨졌었습니다.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요. 삼성전자의 이런 흐름들이 우리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지금 주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외국인 보유 수량 또한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또 SK 하이닉스도 또 같은 이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트럼프 트레이드만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피로감이 있어서 차익 매물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은 조금 멀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 관련주들 그리고 또 조선 관련, 우크라 재건과 관련, 원전, 양자모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는데요. 오늘도 그런 중심으로 움직이긴 하겠지만요. 전반적으로는 또 핵전쟁과 관련된 이런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테마 호재 중에 가장 큰 뉴스 하나가 핵전쟁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입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돈을 끊는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핵폭탄을 금방 만들 수 있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창산업이라든가 또 한컴 라이프케어, 대봉 LS 같은 핵전쟁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취임한 후에 우크라이나의 군사 원조를 끊을 수 있다는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몇 달 만에 원자폭탄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우크라이나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핵전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로 핵전쟁 관련주 한창산업, 한컴 라이프케어, 대봉 LS 같은 이런 종목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토리와 관련해 가지고 어제 시외에서 히토리 관련주들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든가 티플렉스 같은 이런 관련주들이 전부 상한가를 치고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또 기술 패권 경쟁을 앞두고 반도체에서 히토리로 이렇게 원자재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또 글로벌 히토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과 기술 전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히토리 관련주들
또 관련해 가지고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난강통원, 일성건설 같은 이런 관련주들, 트럼프 2기 내각 최대 관심사가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게 우리는 확실히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내각 인선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트럼프가 이 돈을 끊으면 우크라이나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핵 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점점 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입가경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얘기해 놓고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할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트럼프 2기 내각에서는 최대 감신사가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와 관련해 가지고는 원전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원전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3배로 늘리고 또 바이든에 이어서 트럼프도 원전을 지지하는 이런 정책을 필 걸로 보는데요. AI 붐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또 바이든과 관련된 행정부가 이 청정 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3배를 늘린다. 우진엔텍, G2파워, 한전기술 이런 그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전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 스레드 광고 관련주 X를 더 이상 신뢰를 못한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후에 X에서 탈퇴하는 회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머스크가 움직이면서 사용자 이탈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를 한 후에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사람이 지금 일론 머스크인데요. 이 일론 머스크 관련해 가지고 계속 올라가지만은 이 머스크가 이렇게 움직임으로 해가지고 X 소유주 플랫폼에 신뢰를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슬레드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X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그렇게 뭐 이제 크지 않을 걸로 보고요. 스레드와 관련된 프레이디라든가 EM넷, 카페24 같은 이런 관련주까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6번째로 움직일 만한 게 애플 비전 프로인데요. 애플 비전 프로 관련해 가지고 이 카카오가 또 카카오 톡 업데이트 지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애플 비전 프로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또 이 비전 프로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오늘 아마 이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비전 프로에도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운영 체계를 또 카카오톡이 지원할 건데 이런 것들이 애플 비전과 관련된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뉴플렉스, 신화 컨택 같은 이런 관련주까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요. 중국 전기차 관련주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나온 건데요. 중국 전기차 그러면 하이브리드 수소 관련 이런 차들이 올해 100만 대까지 생산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세계 최초로 100만 대 돌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이와 같이 전기차 시장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팔린 승용차 2대 중에 1대가 전기차일 정도로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중국 전기차 관련 우리 산업이라든가 만도 같은 이런 관련주들 같이 움직임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그리고 애플 비전 그리고 스레드 광고 또 원전 우크라이나 재건 히토류 관련 그리고 핵전쟁까지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 관련 뉴스 테마 호재 갖고 오늘 11월 15일 금요일 마지막 마감 잘하는 금요일이 되면서 주말을 또 맞고 오늘 금요일 저와 함께 성공 투자 기원 드리는 금요일 화이팅하는 또 주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